작년 12월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뺀 건데 28일 날 들어가서 얘는 지금 공개는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예, 워낙 이제 파급력이 크죠, 시장에 공개했다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부촌 하면 무조건 강남만을 떠올렸는데 요즘엔 정말 강남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한 지역, 바로 용산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오늘 용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강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내가 갈아탈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뭐 송파 쪽이라든가 서초 쪽은 보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용산은 또 괜찮아 하세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 땅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금싸라기 땅이죠. 예, 그런데 서울에서 왜 용산이 지금 부촌으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 됐는가? 먼저 용산은요, 우리가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서울 도심권에서는요. 예, 3도심, CBD, 그러니까는 원도심인데 여기는 이제 중구하고 종로, 예. 그 다음에 YBD, 여의도 일대, 그 다음에 GBD, 강남 일대. 이 서울은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산은요, 정확하게 이 3도심의 정중앙입니다. 3도심 접근성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향후 서울 도심 내에서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을 지역입니다.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자, 어떤 의미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성수동 지금은 상당히 핫플레이스죠. 집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거의 뭐 5년 사이에 땅 가격이 한 5배 이상 오른 데가 성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 상승률만 보면 성수동이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하이엔드급 랜드마크 주거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가 트리말레라든가. 만약에 이 성수동에 서울숲이 없었더라 그러면, 서울숲이 한 20만 평 규모잖아요. 서울숲이 없었더라 그러면 아마 지금의 랜드마크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웠겠죠. 지금 뭐냐, 성수동에 이 서울숲이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 주거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지금 랜드마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숲이라는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수동의 서울숲과 용산 민족공원을 비교해 보면 규모만 하더라도 얘 100만 평입니다. 그리고 서울숲은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용산 민족공원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앞으로 보면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질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게 지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미래 서울의 국가 중심축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축이 어디냐? 앞으로는 도심에서 서울역 이어져서 용산까지 여기가 서울의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축으로 앞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로 일대, 요 일대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개발 호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도심에서 25개 자치구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예,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가장 많은 데가 또 용산입니다. 뭐 한남노타운, 동부이촌동 재개발,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후암동 일대 정비 사업 이슈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호재와 정비 사업 이슈가 가장 많은 도심 재개발의 중심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발 이슈들을 보면, 자, 유엔사 부지 개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요. 여기에는 6성급 호텔이랑 오피스텔, 백화점,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유엔사 부지가 민족공원 바로 옆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마 봄쯤에 올 한 3, 4월쯤에 이제 일반 분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갈 것 같고요. 예전에 한남덜이라던가 나인원 한남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먼저 분양합니다.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이요, 지금 평당 분양가가 지금 거의 1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는 전용률이 평형 대비해서 75%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대비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당 따지면 거의 1억 8천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 이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나인원 한남이나 우리가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얘는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하이퍼급으로 지금 이제 포지셔닝이 된다는 거죠. 하이퍼급. 예, 민족공원 바로 옆이니까. 또 유엔사 부지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그 아래 미국의 이제 수송대 부지 개발. 예, 요것도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이퍼급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민족공원, 약 100만 평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 이제 조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삼성동의 마이트 산업이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삼성동의 코엑스처럼 강북에도 코엑스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착공 들어가거든요. 지금 인허가는 이제 지난해에 다 받아놨고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즉 강남에 코엑스가 들어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용산이요.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지는 요 구간이 그 지상철이잖아요. 동서로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 동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게 좀 단점인데 서울역부터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지중화 계획도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 전 지역이 지금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 서계 청파, 원효로 효창, 후암 이런 저층 주거 지역들 앞으로 다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촌동 일대 뭐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한강로 일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아주 전 지역이 다 정비 사업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용산의 이제 개발 이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미래 서울의 중심축, 이건 2040 도시기본계획의 서울 도심부터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여기에 보면 국가 중심축이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죠. 국가 중심축. 그래서 요 라인들이 앞으로 서울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중심거리로 앞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쪽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는 거고, 요쪽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2040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금싸라기죠. 어떻게 보면 용산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가장 중요한 호재는요,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핀테크, IoT,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에너지 자리, 스마트 자원순환.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산업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다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뒤에 전자상가까지, 예, 전자상가까지가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되고 공실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전자상가까지도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연계해서.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용산에 앞으로 조성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수요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질도 좋은 일자리가 용산에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요, 작년 12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뺀 건데, 자, 지금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가 이제 28일 날 들어갔어요. 28일 날 들어가서 얘는 지금 공개는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예, 워낙 이제 파급력이 크죠, 시장에. 공개했다가는. 그래서 24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될 거예요. 예, 정비구가 지정되고 이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5년 중으로 이제 기반시설 공사하면서 이제 토지들은 민간한테 이제 매각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게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멈춰섰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비구역 절차를 밟으면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고요. 용산의 양대축, 국제업무지구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거죠. 이 용산에서도 최고의 주택단지가 생기게 될 지역이 바로 민족공원 주변이에요. 여기 뭐 한강로 일대,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 이촌동 일대,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일대,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까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강하고 민족공원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라인들이 최고의 부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촌으로는 여기 이촌동 일대, 그죠? 예,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한강로 일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밀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는 동빙고동부터 한남뉴타운, 한남동, 서빙고동 일대가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서는 최고의 부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최고의 부촌이 될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왜 용산이 미래의 부촌일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국가 상징거리 조성. 예, 정부가 밀어주고 지자체가 끌어가는. 국가 상징거리 조성, 그 다음에 3도심의 정중앙. 우리가 부동산이 하는 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입지로서는 용산에 능가할 수 있는 입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공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부동산은요,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내 거를 더 비싸게 팔고 시세 차익이 많겠죠. 그죠? 지금 뭐냐? 부동산은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요, 3도심 접근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번잡한 데 싫어해요,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어떤 지역 좋아하냐?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강남에서도 우리가 주거벨트를 보면 압구정 주거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테헤란로 주거벨트가 있고, 이제 개포 대치 주거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테헤란로 쪽이 제일 싸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너무 번잡하니까. 그죠? 테헤란로 일대보다는 차라리 어때요? 개포 대치 아니면은 압구정 등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될 지역은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질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용산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요. 용산이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서계청파 라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들이 지금 인문 환경이 안 좋아요. 즉 학군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인문적인 환경은요, 정비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되면 신규 아파트로 바뀌면서 거기에 수요층들이 필터링이 돼버리잖아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필터링이 되면 인문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부동산은요, 가격이 오르려면 변화가 큰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변화가 되니까, 그 집들이 변화가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앞으로 변화가 큰 지역들이 개발 호재가 많고 정비사업 이슈가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바로 용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변화가 커야, 즉 개발 호재가 많고 정비사업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서울 도심 지역에서 가장 변화가 클 지역,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지역은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마다 약간 뭐 어떤 주제를 놓고 이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견이 있는데 용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견이 없는 데가 압구정. 예, 압구정과 용산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산이 앞으로 최고의 부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미래에도 용산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산 지역에서 내가 가진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할지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2024년 새롭게 발표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신축 빌라에 대한 이제 주택수 제외, 구축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보유기간도 축소, 이런 여러 가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비사업에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내용들도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